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네, 오늘도 4가지 종목들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K 이노엔 체크해 보시죠.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K캡의 국내 파트너사가 보령으로 함께 확정이 됐는데요. 이 보령의 카나브 패밀리 4종과 대해서 이 공동 영업이나 마케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판매 수수료가 이 덕분에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카나브 패밀리의 이런 매출 개선과 더불어서 MSD 백신 계약 종료에 따른 매출에 대한 감소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 영업이익도 1,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K캡과 카나브 판매로 인해서 수익성을 반영하면서 이전보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한 차례 높였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에 K캡의 유럽 판권 계약이나 미국 임상 3상 완료와 FDA 허가 신청 같이 모멘텀들도 현재 상당히 많은데요. 이 덕분에 오늘 HK 이노엔 목표 주가는 57,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가온칩스고요. 현대차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어제 공시가 또 있었죠. 이 301억 원 규모의 ASIC 설계 계약 2건이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HPC와 관련해 적용되는 반도체고요.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한 최첨단 공정을 함께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은 보통 직접 수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까지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직접 수주가 부가가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시 역시나 상당한 높은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미세 공정을 이용한 차량용 그리고 AI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PO의 경우에 AI 학습이나 추론하기에 적합하게 이 설계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해서 디자인 하우스들 가운데 대장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5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더구전자고요. NH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더구전자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카메라 모듈에 탑재되는 스티프너 그리고 브라켓의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 부품인 ABS 그리고 EPS 모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애플향으로 80% 정도 매출 비중이 쏠려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제품이 좀 다변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쯤에는 애플의 XR기기 신제품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했던 2차 전지에 대한 부품 매출은 내년 하반기 생산을 시작으로 내후년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겪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BHI고요. KB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일단 기존 레퍼런스를 보시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양 원전에 대한 보조기기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일단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던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는 내년에 보조기기 업체에 대한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체코와 영국, 내후년에는 네덜란드까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원전 사이클 가운데 글로벌적으로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 쪽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석탄 화력 발전량이 내후년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혼소화로 성장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환에 대한 실증 작업 역시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봤고요. 두 가지 모멘텀들 살펴봤고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플랜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요 증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표와 관련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를 거의 반영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호한 고용 여건으로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과 소비는 전월 대비 각각 0.4% 그리고 0.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에 각각 0.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와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2.8% 그리고 3.4% 증가에 그치면서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 개인 소득 그리고 지출 이 부분이 미국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오전 12시,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지표 주말 동안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50분 개장 직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일본은행 측에서 초완화 정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한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또 이렇게 초완화 정책을 선택하게 됐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의 의사록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한 주간의 투자 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일정까지 확인해 드렸고요. 이렇게 주요 증시 일정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